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활기차고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아주 밝고 맑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기훈 씨 왜 네. 소중한이라 그래요? 소중한. 소 같아서? 내가 소 같아서? 알았어요. 양중한? 네. 양중한. 네. 네. 전 개인적으로 약간 싱겁게 먹는 3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말이 오세요. 진짜로 그래요. 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 너무 네. 강한 긍정인가요? 네네네. 싱겁게 먹는 게 몸에 좋다고 하는데 싱겁게 먹는 대신 딴 걸로 좀 많이 채우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일단 그러니까 집에 음식이 좀 싱거우니까 밖에 나가는 거에 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MSG 들어간 음식 굉장히 많이 먹고 집에 가면 또 그거 먹고 우울해하고. 보니까 제가 밖에서는 7명 중에 하나고 집에서는 3명 중에 하나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집에서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다행이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나만의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비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조미료를 넣지 않은, 네. 소금을 넣지 않은 나만의 다른 비법, 노하우, 나만의 레시피 뭐가 있을까요? 저는 라면 끓일 때요. 네. 거기다 미나리 같이 넣어서 끓여서 먹어요. 예. 근데 미나리가요. 그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되게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저희 외할머니가 미나리 농사 지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미나리 좀 집에 막 남아 돌길래 그냥 미나리는 그냥 소금에 찍어 먹어도 되게 고소하고 달달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잘라서 라면에 넣었더니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되게 궁합이 되게 잘 맞는 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 먹는 거라고. 라면에 미나리 넣어서 먹고. 준비된 준마렐라예요. 그래요. 아니면은 굉장히 미식가든지. 네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라면의 미나리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번엔 또 어떤 자기만의 레시피를 갖고 계실까요? 네. 여자를 위한 취업 정보를 코치해 주실 하트썸 코리아의 김희경 컨설턴트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트썸 코리아 김희경입니다. 네. 자, 우리 김희경 컨설턴트의 나만의 레시피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커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 커리가 약간 매운맛이 강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초콜릿 한 조각 살짝 넣으시면 네. 훨씬 부드럽고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커리에다 초콜릿 한 조각을 초콜릿 한 넣으면 조각. 네. 부드러워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시면 아무래도 단맛이나 이런 게 느껴질 수 그쵸. 있는데요. 한 조각 정도 딱 넣으시면 부드럽고 또 약간 우유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예. 훨씬 부드럽고 담백하게 드실 수 살은요? 있습니다. 한 조각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렇게 네. 원래 처음에 다 시작은 한 조각씩 합니다. 네. 그러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네 시작은 조각이나 그 끝이 그렇죠. 개짝일이나.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아주 유익한 정보 지금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가져가고 계시는데 네. 자,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태진 취업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커리어 수호천사 커리어 엔젤 이태진입니다. 네. 커리어 천사. 좋습니다. 자, 우리 이태진 씨만의 레시피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백설탕 이런 거 백설탕이요? 잘 쓰지 않고요. 네. 친정 오마니가 직접 담가주신 매실, 매실. 액기스를 많이 쓰는 편이고 소금도 저는 많이 안 써요. 쓰려면 그 천일염 있잖아요. 네. 몇 조각을 이렇게 빻아서 오. 가루로 이렇게 쓰면 짠맛도 덜하고 단맛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효과를 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오늘 처음으로 이태진 네, 컨설턴트한테 주부의 느낌을 받아요. 오늘 처음으로. 그러네요. 네. 그래요. 매실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선인 씨도 주부시니까 나만의 저는요. 뭐 레시피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부터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세 분을 보니까 갑자기 그렇죠. 자극을 받아서. 예.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저는 라면에 뭐 파 넣는 정도? 시원하게.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라면에 파 얼음 넣기. 넣으면 더 시원할 텐데. 그렇죠. 시원하게. 선미 씨, 네. 이제부터 좀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성과 관련된 취업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3년 그 새해 신년 타종을 들으시면서 무슨 소원을 비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취업부터 사람이 내서 2013년 직장인 새해 소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오늘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직장인 553명을 대상으로 2013년 직장인 새해 소망을 물어봤었는데요. 무엇이 나왔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첫 1위가 네. 24.4%로 이직을 차지했어요. 이직이요? 네. 오. 보통 연봉 인상이나 그렇죠, 승진에 그렇죠. 대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 1위가 놀랍게도 이직이 나왔고 그러면 2위가 많은 분들이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럴 있는 곳이 수도 마음에 안 있지 든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위가 연봉 인상이랑 승진이었고요. 네. 그 외에 뭐 연애나 결혼, 저축 등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 순위를 따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과 함께 직장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자산 관리와 커리어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직.
이례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일위가. 이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니요. 네, 쭉 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우리 아니요, 저는 여기서 뼈를 묻으려고요. 아, 저는요? 이직을 어떻게 네. 해요?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좋은 직장을 놔두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 직장인 세해 소망과 자산 관리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세해 소망과 자산 관리의 연결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은데 네네.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세해 소망이 1위가 이직이었고요. 네. 2위가 연봉 인상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인이 지금 현재 본인의 위치나 연봉이나 커리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 그 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임금이나 이런 커리어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물어봤을 때 의지와 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직장인들이 자산 관리나 커리어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연결을 하고 보니까 이직하고 승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연봉이 오르거나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돈 모으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김경 컨설턴트님 이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모두 하시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상하네요. 네, 연봉이 10만 원이 오른다. 그러면 네. 그 연봉이 10만 원 오른 게 남은 돈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축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10만 원을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쓰죠. 다른 곳에 쓰게 된다고 그거 하더라고요. 10만 원 정도 네. 오르면은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남성 좋은데 네, 이직했다며. 남성분들은 아이고 연봉 좀 올랐다며. 그럼 한 잔 사라. 그래.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10년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직과 네. 연봉 인상이 돈이 사실은 다시 따라붙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수입이 늘수록 지출이 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그 새 나가는 지출을 막아야지만 막아야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막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직장인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자산 관리의 그러니까 세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의지와 돈이라고 말한 것만 보더라도 자산 관리에 얼마나 직장인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자산 관리에 대한 상담이나 자산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은 본인의 재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재무 상황을 먼저 판단을 해보신 후에 자기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좀 계획적으로 플랜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 30대 그 네. 골드미스들 많이 있잖아요. 많죠. 아무래도 여행이나 쇼핑이나 아니면 본인 관리에 좀 그 많이 집중하고 있는 골드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산 관리 더 신경을 좀 쓰셔야겠죠. 그래요. 지금 여기에도 골드미스. 한 분 계십니다. 정미 씨. 네. 아니에요, 우리 두 분이. 두 분 다 골드미스시죠. 네. 그렇죠. 근데 골든지 모르겠어요. 실버미스. 네, 골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실버미스 정도로 할게요. 브론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어쨌든 예. 이 두 분 다 지금 골드미스에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거 자세하게 한번 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선 일정 기간 동안 좀 혼자 지낼 가능성이 높은 게 골드미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독신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미 씨 그런가요? 울어요, 지금. 막 울어요. 네, 두 맞습니다. 분 같이 우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면서도. 말씀하면서 예. 좀 울컥울컥한데요. 네네. 네,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는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좀 시간이 흐른 뒤잖아요. 그쵸.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수입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수입이 아무래도 줄게 되고 경제 활동이 줄게 되면서 골드미스들이 그 경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신연금을 연금을 들어서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혼자 살면 제일 서러운 게 정미 씨 아플 때잖아요. 네. 아플 때를 대비해서 의료시비 보험 같은 것도 미리 들어놓는 것이 골드미스의 자산 관리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거 있잖아요. 네. 그 연금보험이랑 이런 거요. 네네. 아마 20살 때부터 누가 넣어라. 야, 이거 해서 그쵸. 넣어야 돼.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몇 년 있다 딴 사람 만나면 야, 너 그 사기당했어. 야, 이걸로 넣어. 그러면 이제 이거 끊고 이거 옮겨 타기 시작하고 지금 한 4년만 더 내면 끝날 것을 계속 갈아타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붙게 되니까 돈도 엄청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그 자산 관리에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상담사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마음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자산관리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들어보니까 꾸준한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긴 기간 꾸준히 넣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쭤봐요. 한번 우리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금, 저축하고 지금 실비보험. 실비보험 네.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골드미스 두 분 들고 계시는지 김영 컨설턴트 지금 당연히 하고 준비하고 계시지 계시나요?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는 사실은 아직 연금은 그래요. 준비를 저분이 말은 못했고요. 이렇게 잘해주시는데요. 네. 뭐 이발사가 자기 머리 못 자른다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죠. 의료실비는 몇 년 전부터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가 좀 이렇게 급하게 돈이 목돈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서 네. 의료실비는 들고 있는데 이제 연금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플 때 많이 서러워 보셨군요. 그렇죠? 우리 정미 씨는 하고 계세요? 네, 저는 다 들어놨어요. 그래요? 남에게 피해되면 안 되니까요. 일단 근데 쓸 일이 없어요. 진짜 되게 몸이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래요, 보여요, 그렇게. 근데 그게, 네. 지금을 위해서 사실 들어오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나중에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돈을 잘한 거예요. 갈아타게 된 이유가요. 제가 이제 뭐 상담을 친하지 않은 사람도 소개받아서 상담을 받았는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죽으면 4억이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걸로는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아시는 분 소개로 가서 나 이렇게 들었다고 보니까 정희 씨는 이거 컨설팅 해주셨던 그분한테 적십자 같은 존재였다면서 예, 그래갖고 다시 잘 보고 갈아타서 최근에 진짜 되게 이걸 다시 보게 돼서 진짜 감사해요. 그래요. 거기 별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약관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저 같은 부모는 경우 제외, 이런 그렇죠. 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그런 게 많이 갈아탔어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된대 그러면 임플란트를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갈아타면요. 이 치아가 아픕니다. 그럼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요. 뭐 이렇게 조금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맞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지속적으로 중요할 것 하는 게 같습니다. 중요하다는 거 네. 잘 알 수 그리고 있습니다. 또 꼼꼼하게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과 함께 자산 관리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새해 소망과 커리어 관리를 또 연결해 주신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하고 생각하라라는 건데요. 주인 정신이라고 네, 하죠. 주인 정신이라고 주인 하죠. 정신.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요. 네. 특히 직장인의 상사, 관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커리어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남성 직장인들보다 상사와 소통하는 그런 영역이 훨씬 줄어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장에 많은 상사들이 남자이다 보니까 여자들과의 멘토나 아니면 관리자와의 롤 모델을 관리자로 잡기가 굉장히 여성 직장인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직장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노하우나 아니면 커리어 관리 방법들을 좀 전수 받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와의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커리어 관리의 첫걸음이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일단 위에 계신 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럼요. 어디 가서나 소통이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라면 여자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자니까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이 다르다라고 여성 직장인 스스로 좀 선을 긋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성 직장인, 남성 직장인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모두 다 같이 일을 맞아요.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일하실 때도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아무리 직장인 내 남성 직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먼저 내가 다가가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 아무래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는 그런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먼저 다가가서 네. 한 발짝 먼저 다가가서 손을 먼저 내밀면 그렇죠. 어떤 벽은 없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분 이 직장인 커리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조언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이제 제가 겪은 것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단기간에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들은 생애 주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생애 주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뭐 3년, 5년 본인들의 업적 같은 거를 좀 쌓아두셔서 그거를 나중에
커리어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커리어 관리를 해라. 네.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우리 네, 김희영 맞습니다. 컨설턴트 한 말씀 그리고 해주시죠. 남자 직장인들에 비해서 여성 직장인들이 좀 경쟁 의식이나 아니면 업무 자체를 치열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전체적인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인지 그리고 관계가 어떤지를 좀 조화롭게 먼저 보시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고 관계의 중요성을 아신다면 네. 훨씬 커리어 관리에 유리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네, 또 좋은 좋습니다.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이런 건 일이 안 해도 되는데요. OECD 국가 중에 네. 저희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행복지수는 뭐 34개 국가 중에 뭐 32위라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연을 계속되는 무슨 연예계 뭐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선 그 우울하게 왜 오늘 우울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 누구나 들 수 그래요, 있고라고 그래요.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직장인 겨울 우울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꼭 좀 우울증.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울증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 혼자 이 속에서 앓고 있는 소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또 표현도 못 하겠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분위기가 정신과 가서 이제 치료받고 이러는 것에 조금 흉흉대, 그렇죠. 흉. 왠지 눈치도 보이고 그러는데 나는 한번 그런 내 스스로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서 한번 벗어나 본 적이 있다 혹은 좀 겪고 있었다 하신 분 계시나요, 여기 혹시? 저는 이제 결혼 전에 네. 결혼 전에 여성분은 임신 우울증도 있고요. 산후 출산 우울증도 있고. 아직 임신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네. 네네네. 저는 이제 처녀적에 네. 일에 막 이렇게 몰두했을 때 내가 한 것보다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거의 은둔형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독거 노처녀처럼 암막 커튼 딱 쳐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네. 이렇게 했었는데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죠, 깊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알코올도 이렇게 섭취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조금 네. 치유를 많이 해준 케이스.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계속 얘기하고 하는 거. 예,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통해서도 잘 극복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감기다라는 그렇죠, 말이 그렇죠. 참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상한 게 뭐 직장인 우울증이면 직장인 우울증인데 직장인 겨울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했단 말이에요. 계절이 붙었어요. 네. 왜냐하면 남성은 가을을 타고요. 여성분들은 봄을 탄다고 듣고 있거든요. 네. 겨울 우울증. 직장인들은 겨울을 타는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주말이라들은 여름을 타고? 우선 사계절 중에 해가 이렇게 많이 짧아지는 계절이 겨울이지 겨울에.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을 받는 시간이 노출되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근하고 그다음에 뭐 점심 식사 그다음에 퇴근 이것 이외에는 광합성에 노출될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세로토닌이라는 그 분비 물질이 이렇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예. 제가 아까 우울증을 겪으신 분들이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네. 말씀을 다 안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 태진 컨설턴트만 살짝 짧게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누구나 다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난 이것이 나는 어느 때 좀 이러할 때 좀 우울하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어요? 서진 씨는 아니면 혹시 겨울 우울증이라고? 네, 뭐 있으세요, 혹시? 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겨울만 되면은 제가 원래 좀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생각만큼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우울하고 약간 기분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겨울 그렇죠. 우울증일 수도 그렇죠. 있겠다는 우울증은 뭐 드네요. 그렇죠. 심각하면 굉장히 심각한데 네. 또 심각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쉽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기분이 조금 그렇죠. 다운되는 현상들, 전 충분히 있으세요? 겪고 있어요. 저는 좀 이제 업무가 과중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가 그 일이 딱 마무리됐을 때의 약간 허탈함이나 그렇죠. 약간 기분이 다운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럴 수 근데 있죠. 그때 바로 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풀면 괜찮은데 네. 저는 좀 휴식하면서 또 레스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풀어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막 풀면 괜찮은데 안 집에 만나면? 집에 쉬면? 이렇게 있게 되면 좀 우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 있는 것. 정민 씨도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희극에서 지금 이제 전국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 네. 제가 하고 있는 코미디 프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코미디 프로 보면 쟤 정말 많이 떴다, 막 많이 컸네, 막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살짝 우울증은 아닌데 좀 우울해지는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구나 다 사실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저도 운전할 때 우울합니다. 운전할 때 우울하세요? 네, 차가 막히면 우울해지고. 네, 저는 진짜 그래요. 나보다 어린애가 좋은 차 타고 가면 우울해지고. 그래요. 아우, 너무 우울해지고요. 네, 다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지금 겨울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직장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겨울 우울증을 그래요. 경험하고 계신가요? 직장인 대상으로 이 설문 결과를 한 결과 70% 넘게 우울증을 그래요? 앓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여성이 한 80% 가까이 82.6%로 더 남성보다 우월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여성 직장인이 그 우울증이 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원래 여성들이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된대요. 근데 이게 뭐 계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서진 씨처럼 여름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겨울만 되면 급 다운이 돼서 무슨 일 있니? 이렇게 인사를 받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들 그러신가 봐요. 계절의 변화도 저는 관계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요, 저만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저도 계절에 되게 민감해요. 가을에 아우 그렇게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니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흐를 것 같고요. 네, 속상합니다. 네.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의 겨울 우울증의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이유 중에 하나는 1위가 커플, 가족 이런 화기애애한 연말 연초 분위기에서 뭐 소외감을 느낀다. 이건 이제 솔로인 경우에 그렇죠. 더 많이 해당이 된다고 좌천용 500호 두 분이 한쪽에 다 네. 계시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하신 우리 과중한 업무, 그래요. 야근,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울감에 더 빠져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직, 퇴직. 그것도 깊은 생각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파게 됩니다. 그래요, 뒷뒷뒤. 맞아요. 저희도 개편 때마다 아주 우울해져요. 맞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계절 탓이 있겠죠. 한파. 예, 계절. 움츠려 들게 그래서. 되니까. 네, 그리고 잦은 네. 회식과 네. 행사가 있고요. 직장 내 열등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왜 네. 뭐 이렇게 부러우면 지는 거야, 뭐 이런 네, 것처럼 맞아요. 그런 부러우면 박탈감이 예,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차, 좋은 차, 어린 친구가 좋은 차 부러우면 짓는다고 굉장히 동감할 수 있는 우울증 증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요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히히덕거리고 한 번 좀 웃고 들어오면 내가 우울증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이제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제 증상인 게 쭉 나옵니다. 네. 짜증과 잦은 심경 변화, 이게 조증, 막 우울증 왔다 갔다 하는 이게 1위고요. 무기력증. 이렇게 소화 불량, 그다음에 불면증, 또 피부 트러블. 저는 뭐 여드름 같은 거 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성 탈모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제 주위에서도 500원짜리 이런 크기로 이렇게 원형 탈모가 있으신 여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자,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우울증이 왜 오는지도 알아봤고, 그리고 또 증상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그게 있죠. 극복. 항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수면이 1위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 그다음에 레포츠 활동, 스포츠, 그다음에 보충 영양제. 뭐 기를 허하게 보해주는 그렇죠. 보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생활, 생활 개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병원 검진을 한번 받아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쭉 보니까요. 네. 우울증 극복하는 방법이 아주 쉽게 나와 있네요. 맞아요. 뭐냐면은 한마디로 긍정적이고 규칙적으로 살으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나만의 방법이 이 안에 들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네. 저 수면이요, 수면. 수면, 네. 잠자면. 저도요. 식사 얘기할 뻔했네요. 저는 레포츠. 레포츠. 네, 운동을 막 땀을 흘리고 하면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심장이 막 뛰면서 그래. 뭐 이런. 할 수 있어. 네?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보충제. 지금 한약 한 제 먹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먹는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 김희경 컨설턴트. 저는 좀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이러는 거 좋아해서요. 네. 좀 하루 종일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루 종일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좀 저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겨울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네. 끝으로 우리 두 분께서 주말엘라 분들께 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우선 이렇게 밝았다가도 이렇게 회사 직장문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 네. 급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자신의 우울감이
그 업무에도 영향이 미쳐서 무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거를 좀 몸과 마음을 조금 잘 다스려서 컨트롤할 수 있는 주말에라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희경 컨설턴트 한 말씀 해주시죠. 좋아하는 걸 먼저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본인의 그런 자아 성취감도 높일 수 있고 우울감도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요, 하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네, 오늘 하루쯤은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짜 하고 싶은 일 오늘 한번 원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